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3도 분포였고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모든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났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8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이틀째 도정 질의를 했습니다. 도청 이전을 3번이나 연기해 행정 불신을 부른 이유와 사고가 잦은 지방도로의 위험 구간을 개선할 방안 등이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거듭된 도청 이전 연기가 첫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도청 이전이 연기된 것은 지금까지 3번. 당초 궤도 700년인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지연 등으로 올 7월로 연기됐고 다시 올 11월로 또 정주 여건 미비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진락 의원은 행정력 부재로 혼란은 물론 이미 이주한 공무원 78명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연기 이유로 든 정주 여건은 내년에도 미흡하다며 약속이 지켜질지를 물었습니다. 또다시 연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대형 사업이다 보니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행정 신뢰까지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의원은 도내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고 도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76건이나 제기됐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방도의 구조적인 결함 및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위험도로가 255km나 돼 지방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26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량의 대형화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노위험 도로를 쉽게 줄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라 환경보건 특별법 제정과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축소 등의 질의도 있었으나 답변은 검토와 노력이라는 원론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있는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최소 3일 전 해당 시군에 이동신고 계획서와 임상예찰서를 제출해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고 돼지를 구매한 농장은 반드시 1년간 이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간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위험성이 높은 기존 발생지역과 구제역 감염항체 양성 농장에 구제역 신형 백신을 일제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국 33개 시군 2,600여 농가입니다. 접종 가축 규모는 297만 마리로 전업 규모 이하 농가는 자치단체 접종반이 접종을 하며 전업 규모 이상은 농가 자체적으로 접종합니다. 포항 장기산 딸기와 영일만 검은 돌장어가 내년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됩니다. 포항시와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두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최근 특허청에 출원했고 내년 8월까지 심사와 공고, 이의 신청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09년 구룡포 과메기를 시작으로 포항 물회, 포항 부추, 포항초, 구룡포 대게, 호미곶 돌문어, 죽장 사과 등의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포스코가 미국에서 열린 제49차 세계 철강협회 총회에서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고 혁신상 수상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성형성과 내식성은 유지하면서
가격이 비싼 니켈과 몰리브덴 등의 원료 함량은 크게 낮춘 제품으로 포스코는 지난해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성금이 목표를 초과해 마감됐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2달간 6천만 원을 목표로 했으나 개인 3,500여 명과 86개 단체가 참여해 모두 8,700여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호여중 1학년 유채연 양은 지난 9일 열린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받은 최우수상 상금 40만 원과 목도리를 기부했고 항구초등학교 4학년의 한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위안부를 공부한 뒤 성금 15만여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군위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설린대학교가 교수 8명에게 내린 해임과 정직 처분 등의 징계에 대해 취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설린대 교수 8명은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학교로부터 2명은 해임, 나머지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일 2명의 해임 교수들에게 교수 신분을 유지시키라는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항시 연희읍 유강 다목적 복지회관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된 유강 다목적 복지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313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1층에는 취미교육실과 어르신 쉼터, 2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